안녕하세요. 상하이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철관음의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롱차가 뭔지, 6대 차류 내에서 우롱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철관음 내에는 청량형과 농향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철관음 생산지가 어디인지, 복근성 안개현이 어디에 있는지, 철관음 모수가 어떤지, 또 철관음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또 품종에 대해서도 철관음을 만드는 주요한 품종은 홍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철관음과 비슷하지만 다른 가격과 다른 맛을 가진 본산이라는 것과 또 황금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체업하는 그 기준이 어떤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철관음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뭐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희열을 느낄 만큼 좋아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뭐 차를 처음 접하시거나 뭐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라면은 어쩌면은 내가 왜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 그다음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 그럴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향후에 공부해 나가시면서 또 어느 단계 공부 단계가 되시면은 또 이런 부분들도 알면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 하고 있는 어떤 쉬운 정보보다는 조금 자세한 정보, 좀 과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세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제가 차 여행을 주관하고 차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차 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참여하려는 의사를 밝힌다면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차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차 위에 다른 데는 시간을 쏟지 않을 것이다. 동네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지방마다 맛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도 되게 많습니다. 복건성만 하더라도 다양한 지역이 있고 다양한 관광지가 있고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차만 보러 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만 본다. 갈래? 오케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도 약간 그런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고 조금 걱정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철관음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체엽 부분은 다뤘고요. 오늘은 위조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위조는 우리말로는 시들리기라 그러죠. 시들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또 우롱차에 철관음의 아주 특징적인 공정 중의 하나인 주청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청 공정은 세포를 부수는 요청 공정과 또 산화를 시켜서 어떤 향의 발현이라든가 어떤 맛의 변화를 갖다 유도하는 그런 양청 공정으로 나누고요. 그게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청 공정을 거치게 되죠. 살청 공정을 통해서 어떤 산화 요소를 다 실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는 산화가 좀 생각보다 많이 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제거를 시켜주는 그런 간단한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철관음의 특징적인 공정인 모양을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념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포유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포유는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속포 공정과 또 포구 공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뭉친 거를 다시 또 프로에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회계 또는 타산 공정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포유 공정 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또 프로에 치고 단단하게 만들고 프로에 치고 이런 거를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건조를 하게 됩니다. 건조를 하면은 이제 모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차가 완성된 다음에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가지도 제거를 시키고 또 노엽도 제거시키는 그런 정제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철관음의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관음은 체업은 아침부터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매 2시간마다 차엽을 모아서 이제 위조 공정을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 2시간마다 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딴 것들은 뭐 좀 일찍 위조를 시작해서 또 일찍 추천 공정을 들어가게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햇볕이 있고 뭐 좋다면 이제 이렇게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또 만약에 날씨가 좋지 않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해야 되고 뭐 그럴 겁니다. 어떤 위조의 정도, 뭐 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날씨나 뭐 하여튼 외부 조건, 뭐 차엽의 상태 여러 가지를 보고 하겠죠. 위조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위조를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시들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들리는 거죠. 시들린다는 건 뭐죠? 수분을 약간 날려보낸다는 거죠. 수분을 날려보낸다는 게 약간 건조의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건조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차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이파리 상태로 있다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수확이 됐습니다. 수확이 돼서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제 차엽 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풀향을 내는 어떤 그런 성분들도 조금 이렇게 휘발이 되어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새로운 향기 성분들도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분도 날아간다 그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뭐 효소들도 이렇게 활성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포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효소가 발생되기 시작한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조라는 공정은 생각보다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위조의 정도를 잘 해놓으면은 향후에 좋은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간단한 동영상이긴 ra 하지만 ấy cho 저게 능 얇게 펴서 이제 일정 부분 뭐 햇볕도 좀 받으면서 어떤 뭐 시들려지면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조금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각 단계별로 차엽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진이 몇 장이 반복해서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뭐 때로는 잎의 앞면과 뒷면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때로는 휴대폰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어떻고, 또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싣는 거니까는 뭐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복해서 그 관찰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외국 애들하고 좀 같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또 나중에 보여주기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영어로 좀 적었는데요. 아래 부분은 바로 체업하고 나서 바로 가져온 그런 상태입니다. 위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위에 걸 보시면은 1시간 정도 약한 햇볕에서, 그날 같은 경우에는 약한 햇볕에서 위조를 한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세포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산화는 당연히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어떤 색상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마도 수분을 측정을 한다면 아마도 수분 함량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뭐 홍차의 경우에는 한 수분 함량이 그 원래 함량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줄어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든지 15%든지 뭐 그 정도는 줄어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수확한 다음에 어떤 차엽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제가 이제 봤을 때고요. 이때가 시간을 본다면 벌써 한 4시나 정도 그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인 주청. 주청은 요청과 량청. 요청은 세포를 부수는 공정이다. 자, 이제부터는 세포를 부수는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부수는 공정은 뭐 어떤 설비를 쓰느냐, 뭐 다양한 설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안개현, 복건성 안개현 쪽에서 주로 쓰고 있는 장치는 이런 식으로 둥근 어떤 대나무 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엽을 적당량을 넣고요. 너무 꽉 채우면 안 되겠죠. 적당량을 넣고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회전시키면은, 근데 보시면은 대나무가 되어 있고, 대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대나무, 이런 부분들과 이런 차엽들이 마찰을 하게 되면서 적당한 잎에 적당한 그 데미지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이런 충격을 줘가지고 그런 세포가 우리는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포를 부서지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효소인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캐탈레이즈, 페록시데이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산화 효소들 이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엽록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또 기질 안에 있는 이제 폴리페놀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거는 이제 폴리페놀 관점에서 봤던 얘기고, 또 다른 향기 성분이나 다른 많은 성분들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식으로 기계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차엽의 양이나 또 어떤 차엽의 상태, 바로 그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저는 원리는 다 이해합니다. 원리는 다 이해하지만 뭐 대충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세세하게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은 제가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만들어내려면은 처음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 요청 공정을 거치는데요. 요청과 양청 공정을 거치는데, 뭐 처음에 어떻게 했고, 두 번째 어떻게 했고, 세 번째 어떤 강도로 어떤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차가 나오더라. 그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축적이 돼야지만이 다음에 더 좋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아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요청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길지 않다 그랬는데, 뭐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청 치고는 상당히 거칠게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우롱차 공정을 많이 봐왔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가장 오랫동안 이런 발효 공정, 산화 공정을 거치는 거는 그 대만에 있는 동방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5차례, 6차례 정도에 걸쳐서 하고, 또 요청도 상당히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청은 뭐 이게 뭐 건드리는 듯 만 듯 그냥 살살살 그냥 건드리고 몇 번 건드리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주청 공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봉황단총입니다. 광동 우롱인 봉황단총. 봉황단총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이렇게 주청을 하거든요. 주청을 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건드린 듯 만 듯 그냥 그러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여기는 제가 벌써 이런 통에 넣고 3분 정도 또는 5분 정도 돌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길게 요청 공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엽은 보시면은 처음 요청을 한 다음에 차엽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데는 사실은 차엽의 뒷면을 보는 게 훨씬 더 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상처가 난 듯한 그런 느낌은 조금 있죠. 이런 가장 바깥 부분 그죠? 이 톱니바퀴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씩은 좀 뭔가 상처가 난 것 같다. 그 정도의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앞면을 보시면은 뭐 색상이 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많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런 사진기로 이렇게 본 상태인데요.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조금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리고 나서는 두 번째 야칭 이후 자, 그렇게 돌리고 나서는 이렇게 대나무 채반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양천공정이라 그러는데 자, 발효실로 어, 넣어서 이제 산화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또는 뭐 발효가 천천히 일어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도 그렇고 17년, 18년 갔을 때도 그렇고 2009년도 정도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에어컨이 그렇게 많이 보편화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만드는 차농들이 대규모로 하는데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로 하거든요. 그럼 집에는 뭐 당연히 에어컨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차를 만드는 곳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컨을 갖춰 놓고 왜냐면은 이게 어, 우롱차 공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만약에 우롱차의 그 산화 공정을 말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포가 많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산화 발효가 많이 일어나고 빨리 일어난다. 그럼 뭐가 되죠? 그럼 홍차가 되는 거죠. 우롱차가 좋은 우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를 부수는 정도를 조금씩 그렇게 함으로써 산화되는 정도도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자폴리페놀의 변화도 발생을 시키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향기 성분,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향기 성분이 생성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대만의 동방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만들고 나서의 모양을 보면 거의 홍차잖아요. 뭐 산화도도 우리가 80%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홍차로 분류해도 뭐 크게 잘못되지 않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만 본다면요. 하지만은 그 경우에도 천천히 발효를 시키면서 뭐 산화를 시키면서 천천히 산화를 시키면서 그 빨리 급격하게 나왔을 때 그런 홍차의 맛과 향이 아닌 동방미인 특유의 향이 나오게 만드는 그렇게 산화의 속도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 공정입니다. 마찬가지 경우고요. 철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첫 번째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요청을 끝냈잖아요. 요청을 끝내고 나면은 한 1시간 정도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0도 내외로 맞춥니다. 20도 내외로 맞춘 상태에서 1시간 또는 뭐 이것도 이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계략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양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습도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철관음은 특별하게 습도를 조절하는 경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자, 이제 5시, 오후 5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이제 양천 공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산화를 거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잎의 앞면을 보시면은 뭐 또 특별하게 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가 잘 않죠. 그 다음에 잎의 뒷면을 보시면 어떨까요? 뒷면을 보시면은 요런 부분이라든가 또 요런 부분, 끝부분, 또 요런 부분 보시면은 뭐 조금씩 또 요런 부분요. 여기는 조금 많이 보인다 그죠? 뭐 뭔가 변화가 뭐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여기도 상처가 좀 났고 이 상처 난 부분이 약간 갈색으로 변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뒷면을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요청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요청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통에 넣고요. 요청기 통에 넣고
또 한 뭐 3분에서 5분 또 아니면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한 5분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나서 어떨까요? 뭐 앞면을 보더라도 여기 약간 여린잎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상처가 나고 여기도 조금 보인다 그죠? 다른 사진을 보시죠. 여기 보니까는 이제 아까 그거죠. 요런 여린잎들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요. 상처가 많이 났고 앞쪽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 부분도 변했고 이 부분도 조금 변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 변했다는 게 뭐죠? 변했다는 게 어떤 게 변했을까요? 뭐 우리가 음, 잘 알고 있는 거는 그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죠. 우리가 어떤 카테킨류가 어떤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같은 산화 효소와 만나서 지금 차황소, 테아플라빈 또는 차홍소, 테아루비긴 같은 그런 것들로 지금 막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엽록소도 변하고 또 향기 성분의 생성과 소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 여기 똑같은 거죠. 어떤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대나무 채반으로 옮겨서 양천공중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두 시간 정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요청을 하고 한 1시간 40분 정도 지난 상태. 지금 벌써 이제 오후 7시가 됐습니다. 어, 이제 산화 어떤 시간으로 본다면 아까 한 1시간 10분 정도라 그랬으니까 뭐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이제 산화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여린 잎들은 좀 많이 변한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두꺼운 잎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런 여린 잎들은 많이 변했고 이런 잎 표면 이런 그 잎 가장자리 부분은 꽤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간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많은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변했죠. 두 번째 요청 후에요. 두 번째 요청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벌써 이제 밤 7시 반 정도가 되었죠. 7시 반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차엽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데미지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산화된 정도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든 체협을 갖다 요 정도로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뭐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 튼실한 노엽인 상태로 체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조금 여린 잎들도 또는 이런 싹 같은 경우에도 뭐 없애려고 하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싹 같은 경우에는 그 발효가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이 된 거죠. 이 경우에도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7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홍7록이죠. 그다음에 1홍9록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마 연면적의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 정도요? 아니면 한 10%, 15%? 뭐 이 정도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데미지 받는 부분들은 좀 주로 이제 이런 그 끝부분이 더 많죠. 끝부분이 더 많고 튀어나온 부분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게 데미지를 받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깨진 부분이 산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변화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다른 카메라로 자세하게 본 건데요. 뭐 비슷한 경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끝부분 위주로 또는 이런 연맥 위주로 이렇게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구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세포가 부서졌겠죠. 부서진 부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앞면을 봐도 이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네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두 번째 양청을 했죠. 전체 총 발효 시간 한 3시간 정도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요청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요청은 또 마찬가지로 이 요청기 안에 넣고 이제 그 돌리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주로 세 번째 요청에서 끝납니다.
철가는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는 4번을 하기도 한다 돼 있는데 제가 가본 모든 곳에서는 3번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정도만 해도 될지 아니면은 좀 더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향을 맡고 있는 거죠. 냄새를 맡으면서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요청과 또 양청 공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단계까지 거의 이제 다 왔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은 어떤 곳에서는 세 번째도 한 5분 정도 아니면 한 7분 정도 조금 더 강하게 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7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에서 끝내기도 했고요. 오늘 저기 2018년도에 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50분 정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전 편에 제가 날씨가 좋을 때 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날씨가 좋을 때까지 간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 앞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차를 따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생각보다 원하는 조건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향을 맡으면서 이제 요청 시간을 좀 조절했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계속 관찰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 번째 요청을 50분이나 한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50분까지 하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7분에서 10분, 뭐 아니면 길다면 한 15분, 뭐 그 정도가 뭐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세 번째 요청을 다 끝내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린 싹이라든가 어린 잎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이제 튼실한 잎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이런 어린 잎이라든가 싹이라든가 이렇게 색깔이 많이 변한 부분들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철가는 같은 경우에 품질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요? 뭐 정답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남아있는 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어, 다 제거시키는 공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차 옆에 어떤 성숙도별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뭐, 튼실한 잎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뭐, 이 정도 50분, 그러니까 앞에 한 뭐 5분, 또 10분, 뭐 5분, 5분, 뭐 50분, 거의 1시간 정도를 돌렸는데도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적절하게 이 정도로 변화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린 잎이나 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 뒷면을 보면은 항상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을 한 다음에는 세 번째 요청 이후 세 번째 요청 이후는 아주 얇게 편다. 세 번째 요청 공정을 세 번째 요청 공정을 하고 나서는 차엽을 얇게 펴서 또 산화시키는 그 공간에 뭐 발효실이라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 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도는 한 20도 정도로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발효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가 그 정도 시간이 되면 벌써 한 뭐 밤 한 9시나 이 정도 됩니다.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천천히 산화를 시키게 되는데 어, 이때가 벌써 밤 한 10시 반 아니면은 뭐 11시 반, 11시 반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청을 한 3번 정도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요청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요청까지 발효까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발효를 더 이상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산화가 일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살증 공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살증 공정 들어야 되는데
살점 공정을 했다면은 그 다음 공정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잠을 못 자는 거죠. 밤 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를 따는 철에는, 수확하는 철에는 뭐 짧다면 한 15일, 뭐 일반적으로 한 한 달 정도 계속 생산을 합니다. 한 달 좀 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오늘 밤새면은 내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일도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사람도 있는 거 아니고 차농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발효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보면은 이제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동일한 경향으로 발효가 되고 있다, 산화가 되고 있다. 그죠? 이때가 이제 10시 24분 정도인데요. 밤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는 뭐 꽤 많이 좀 두터운 성숙도가 높은 잎들도 이제 꽤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밤 10시입니다. 내일 아침, 다음날 아침 뭐 6시가 되든 아침 6시가 되든 언제가 되든 그때까지 시간이 뭐 짧게는 한 대여섯 시간, 길게는 뭐 7, 8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차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는 더 이상 큰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벌써 보면은 이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온도를 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놔두면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크게 변화는 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요까지는 제가 남의 집에 한 밤 10시, 11시 정도까지는 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도 주무셔야 되고 또 내일 또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있으면서 그분들을 제가 있으면 또 그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한 밤 11시 그 정도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철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공간, 온도를 유지하는 그 공간, 그 발효실 또는 산화실 거기에 들어가면요. 네, 향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로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꽃향이 그 방안을 정말로 가득 채웁니다. 정말 거기에 있으면은 진짜 뭐, 뭐 천국인지 아닌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푸릇푸릇한 꽃향이 정말로 강하게 진동을 합니다. 또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매 2시간 정도마다 또 향기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향이 되었다가 저런 향이 되었다가 저런 향이 되었다가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듣고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향이 변하면서 서서히 품질은 변화가 된다. 근데 이분들이 뭐 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그냥 무조건 주무시는 게 아니고 뭐 그 한 뭐 2시간 정도마다든지 또 일어나 가지고 품질을 체크를 합니다. 품질을 체크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돈이잖아요. 좋은 품질이 나와야지만이 높은 가격을 받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 이게 생각보다 변화가 좀 빨리 일어났다. 그러면은 새벽 3시가 되든 새벽 4시가 되든 다음 단계 설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11시 정도에 이제 철수를 할 때 이제 그 또 차농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 살청을 꼭 봐야 됩니다. 저 없이 살청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제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 새벽 3시라도 저는 달려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해놓고 이제 가는 거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뭐 좀,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를 또 배려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침 한 7시 반, 7시 정도에 이제 살청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착한 시간은 아침 한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세 번째 요청을 끝내고 세 번째 양청은 한, 몇 시 정도죠? 한 9시인가요? 뭐 그 정도부터 7시 하여튼 그 정도부터 해가지고 아침까지 그 다음 아침까지 이렇게 길게 양청을 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 살청을 하기 직전 그죠? 살청하기 직전에 어떤 모양인지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조금 건조도 좀 된 느낌도 있다 그죠? 뭐 여린 잎이나 그리고 여린 잎이나 또는 뭐 싹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변화가 많이 되었고요. 거의 뭐 홍차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홍차 비슷하게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또 여린 잎들은 또 상당히 많이 변했고 하지만 또 튼실한 잎들은 또 뭐 별로 뭐 변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또 지금도 보이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뭐 이런 식이죠. 약간 제가 건조된 부분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 부분, 입 바깥 부분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은 상태고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상대 습도도 낮겠죠. 그럼으로써 뭐 바깥 부분은 조금 건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깥 부분도 건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철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철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차탕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겠죠. 차탕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고 붉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맛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는 많은 성분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철관의 맛과 다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시키는 공정들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살점과 함께요. 자, 이것도 한 7시 반 정도, 아침 7시 반 정도에 이제 살청 들어가기 직전에 차엽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고요. 자, 이제 살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청은 제가 2009년에 갔을 때는 제가 방문한 농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을 떼서 이렇게 전기 모터에 연결되어서 회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불을 떼서 하는 이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2009년이면 벌써 뭐 가스라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왜 이렇게 불을 떼세요? 이거 온도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뭐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그 설비를 사야 되는 그 목동이들은 아마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무가 재료비가 제일 싸요. 그게 뭐 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고 뭐 아주 어, 명확한 답이죠.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를 쓰는 거고요. 가스를 써서 또 좀 더 현대화된 이런 대만 쪽에서 많이 쓰는 어떤 이런 살청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살청에 대해서는요. 일단 한번 동영상을 잠깐만 보시고 얘기하시죠. 那还是变大。 하나 더 보시죠. 또 양말 살청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원리 자체는 간단하죠. 뭐 높은 온도에 올려서 효소를 실활시키기 위해서 그 차엽의 온도를 올려서 효소를 실활시킨다. 효소를 실활시키는 이유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살청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살청의 조건,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차엽 자체가 도달하는 온도입니다. 차엽 자체가 도달하는 온도는 우리가 산화요소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한 75도 정도만 되더라도 벌써 효소가 실활이 됩니다. 효소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온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온도 중요합니다. 온도만일까요? 아닙니다. 온도 외에도 시간, 그죠? 시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넣는 차엽의 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변화를 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200도가 되든 아니면은 온도가 80도만 되면 80도만 되면은 충분히 효소를 실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온도, 그죠? 온도와 시간, 그 다음에 차엽의 양,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됩니다. 차엽 내의 산화효소가 실활되기 위해서는 차엽 내 온도가 뭐 75도 또는 뭐 안전하게는 한 80도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살청기 안에 온도는 100도 이상만 되어도 만약에 거기에 차엽 하나를 넣는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온도 조금만, 시간 조금만 지나도 뭐 그 차엽의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물론 시간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청을 좀 저온으로 한다, 살청을 좀 고온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넣는 양, 뭐 200도와 300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뭐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죠. 다른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산화 효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화 효소적인 측면에서는 200도로 하고 차엽을 작게 넣고 시간을 좀 길게 하고 그러면은 그 차엽의 온도는 쉽게 80도 이상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실활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산화 효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변화까지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런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온도 범위가 한 200도에서 한 300도, 뭐 300도 가까이 되면서 또 좀 짧게 이렇게 설정하는 뭐 한 3분 뭐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설정을 끝내고 이제 다음 공정으로 가는데 그거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살충기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보셨겠지만 그 안에 집어넣은 차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살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런 온도와 시간과 차엽 양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하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를 본 거고요. 방금 설정을 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본 겁니다. 이제 열을 받았으니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형태로 제가 사진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일련의 공정들은 그 아까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싹이라든가 여린잎들이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공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뭐 우리말로 내려치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살청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렇죠. 살청을 하고 난 직후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6번 정도 이렇게 아까 땅 때리고 난 상태의 사진입니다. 이후에는 뭐 그 정도 상당히 강한 충격이 가해진 거죠. 가해짐으로써 벌써 이제 그 잎의 가장자리 부분, 좀 말라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싹 부분, 그런 말라있던 부분들도 좀 많이 깨져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종 제품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다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여기 또 이런 회전하는 이런 통에 넣고 또 밑에 이게 채가 있습니다. 밑에 채가 있어서 그것도 작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찰도 시키는 거죠. 충격도 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떨어내는 겁니다. 저 뒤에서부터 이쪽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오면서 이제 밑에 있는 채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작은 가루들은 튕겨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그 큰 것들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 통을 돌면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런 부분들이 밑으로 빠진 그런 상태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많이 건조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서 밑으로 나온 거죠. 자, 이제 살점까지 했습니다. 살점까지 하고 나서 철관음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철관음의 모양이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철관음의 모양은 우리가 구매할 때 사는 철관음의 모양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뭉쳐져 있죠. 이렇게 뭉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 누가 이렇게 뭉치는 걸 시작했을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든 이런 모양의 이유는 첫 번째는 뭐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향기가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냉동고에 보관하기를 추천을 하죠. 하지만 냄새가 없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또 진공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온도와 그 다음에 산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산소를 제거한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산소는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뭉쳐 놓으면은 표면적은 최소한으로 줄어들겠죠.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는 또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그 차 옆 자체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그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운송도 또 용이하게 되고 또 운송하면서 또 어떤 부서지는 뭐 그런 부분도 또 작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건조하기가 힘들잖아요. 건조하기가. 그리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드는 공정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체를 합쳐서 포유 공정이라 합니다. 쌀포자죠. 유념할 때 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포유 공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싸서 모양을 만드는 거. 유념의 효과도 조금 있다. 자꾸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면서 어떤 세포를 약간 부서지게 함으로써 또 나중에 우러나는 그런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포유 공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파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이파리를 보시면은 당연히 가지도 이렇게 곧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지금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펼쳐져 있는 이런 상태를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식으로 말린 형태로 만들어가는 건조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포유 공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포대기에 이제 이렇게 싸게 됩니다. 포대기에 싸서 또 포대기를 두 번을 싸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게 대단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을 싸지 않으면은 그 차에 압력이 가해지면은 차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것도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이유도 이쪽으로 어떤 압력이 세기 때문에 최대한 차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쌉니다. 자, 위에 올려놓는 거를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컬러풀하고 또 초점도 예쁘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싸서 이제 두 개의 공정을 거치는데요. 이 공정 이름을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속포라고 하고요. 요거는 보시면은 이 양쪽에서 이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고 양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 압력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둥글게 만들어내는 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大家给它练一下，看那个水分多少。看那个水分会不会很累？ 보겠습니다.
밀착을 시켜가면서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강하게 밀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공정인데요. 이 공정은 우리가 포구 공정이라 그럽니다. 포구 공정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좌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압력을 내리누르면서 공을 굴리면서 압력을 주어서 또 차엽을 말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말리면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것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예쁜 모양의 공이 생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자, 그거를 풀에 쳤습니다. 풀에 치면은 아까 올려놓았던 그 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진이고요. 자, 그거를 풀에 쳤습니다. 풀에 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차로 만든 공, 그래서 티볼이라고 하죠. 티볼이 됩니다. 이쁩니다. 지금은 아직은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엽에 수분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뭐 그렇게 부서지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조도 서서히 돼가면서 또 모양도 만들어지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만약에 압력을 가한다면 물론 부서지기도 할 뿐더러 또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살창하고 난 다음에 이파리를 내리치기 해서 때리기 해서 가장자리에 그런 홍변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을 들어가는 거죠. 아직은 잎이 축축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이 포유 공정을 몇 번을 하느냐. 책에는 한 뭐 10회 내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는 못해도 한 15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15번 정도 해야 되고, 또는 뭐 때로는 20번 정도도 해야 되고, 그 이제 그 모양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만큼 다다랐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분도 뭐 어떤 건조되는 속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겠죠. 그걸 맞춰서 이제 하시는 분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다시 풀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해괴, 풀해자에 그 덩어리 괴자죠. 해괴 공정 또는 다산, 때린다, 다산, 이렇게 터트릴 산자, 뭐 다산기, 해괴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기계를 써서 이렇게 풀에 치게 됩니다. 보시죠. 可以没事。 하나 더 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동영상 길이가 길었는데요. 어쨌든 뭐, 좋은 공부라고 뭐 이런 사진은, 이런 동영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공부라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 내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코생 같은 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부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이 있는데 구멍은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부서지는 작은 가루들. 작은 가루들은 주로 뭘까요? 또 색깔이 변한 거겠죠. 색깔이 변한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이 밑으로 빠지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면서 또 밑으로 이게 빠져서 또 가루들은 또 모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 보이시죠? 작은 가루들이 모이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그 입 가장자리에 많이 변한, 붉게 많이 변한 부분, 또 어떤 싹 그런 부분들이 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빼내는 공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찍었네요. 보시면은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또 어, 발효가 산화가 많이 된 그런 부분들은 빠지게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또 비교를 한 건데요. 방금 그 포유라 그랬죠. 포유 공정을 한 번도 안 한 거. 저 이제 아까 몇 번을 6번 정도 이렇게 때렸다 그랬잖아요. 때리고 나서의 어떤 사진. 그 다음에 이건 포유를 한 2번 정도 한 겁니다. 방금 얘기한 그런 공정, 포유 싸고 또 해결을 하고, 싸고 해결을 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모양의 변화, 뭐 좀 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죠? 뭉쳐져 있는. 그 다음에 건조된 느낌도 보이시죠? 또 건조도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건조가 되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포유를 2번 한 거, 조금 전에 포유를 2번 한 그것과 또 포유를 4번 했을 때는 어떻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동일한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좀 더 이파리들이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건조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똑같은 공정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은 발효가 많이 된 또는 건조가 많이 된 홍변이 많이 된 그런 잎 가장자리 부분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뭐 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요. 자, 이런 식이고 또 포유가 4번 된 것과 6번 된 것의 비교. 뭐 경향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좀 더 계속해서 뭉쳐져 가고 있다. 6번 정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약간 한 90도에서 한 15분 정도 그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하고 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건조도 조금씩 돼가야 되거든요. 돼가면서 너무 계속 그 축축한 상태에 있으면은 또 뭉쳐놔 봐야 또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야 되고, 또 홍변된 부분도 또 계속 또 제거를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15번 정도 하는데 한 6번 정도 하고 나서는 뭐 중간에 또 90도에서 한 15분 정도烘간을 시키는, 건조를 시키는 그런 공정을 집어넣습니다. 보시면은 그 건조된 느낌이 꽤 많이 나시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공정요,烘간까지 그 건조까지 한 상태.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유를 10번 정도 한 겁니다. 또 경향성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좀 더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때는 포유를 10번 하고 나서 또 한 번 또 건조를 했나요? 건조를 하고 나서 이고, 이 경우에는 포유를 한 15번 정도, 뭐 이날에는 한 15번 정도에서 끝을 냈네요. 15번 정도까지 보시면은 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모차가 아니죠. 건조가 아직 남았죠. 어쨌든 포유는 완성된 그런 단계입니다. 자, 경향이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유한 상태입니다. 포유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뭉쳐놓은 그 티볼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뭐 어떤 데에서는 하루에 이렇게 공 4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작게 만들 때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2개 정도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2017년에 찍은 건데요.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생산했던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티볼 4개를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4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죠.
제가 초도에 한 2시간 정도마다 그 배치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2시간, 그 다음 2시간 수학한 거죠. 체업한 거죠. 그걸 가져와서 위조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수학한 거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로 모이는 거죠. 하나로 모이고, 그래서 이런 4개가 있으면은 이 4개가 품질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냥 섞을까요? 아닙니다. 품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뭐 아침에 제일 먼저 가져온 거, 그 다음에 그날에 제일 뒤에 가져온 거, 뭐 제일 뒤에 가져온 거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위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적고요. 햇빛을 쬐는 시간도 적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각각의 4개의 팁볼에서 그 샘플을 채취하여 비슷한 품질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2개라면 2개, 그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비슷하다, 다 섞어버리죠. 품질이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거라든가 아니면 아주 좋은 거는 이렇게 따로 빼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다 모든 거는 돈입니다. 그죠? 돈을 위해서 이제 그런 품질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가장 마지막 그 포유 공정 후에 가장 마지막 회계는 기계로 하면 안 되죠. 이제 손으로 이제 그 살살살 조심해서 모양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살살 이제 회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가장 마지막 회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아주 많이 뭉쳐져 있죠. 하나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당연히 보이니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가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가지들도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모든 공정을. 자, 요게 그쪽 동네 가시면요, 요런 간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쪽 현 정부에서 세워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어, 압제한, 이게 누를 압자거든요. 압제한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 이런 그 문구가 있을까요? 압제한 것을 생산하고 판매하지 마라. 생산하지도 말고 판매하지도 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포유 공정은 15번 정도를 거치는데요. 지금은 아까 그 뭐죠? 속포기,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참 어렵네요. 그 2가지 그 그런 기계를 씀으로써 좀 옛날보다는 좀 쉽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쉬운 게 아니고요. 쉬운 게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 쉬운 공정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15번 정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서 15번 해야 되는 거를 기계를 써서 한 5번 정도만 눌렀다가 또 뭐 회개했다가 눌렀다가 회개했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저는 식품과학자잖아요. 식품공학자,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뭐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기술을 쓰는 이유가 품질의 상승 또는 뭐 최소한 품질의 어떤 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제가 자세하게 그렇게 한 거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품질을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해 봐도 품질이 그렇게 낮을 확률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종적으로 이제 건조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조 공정은 이런 뭐 간단한 어떤 홍건기라 그러죠. 홍건기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홍건기를 쓰고요. 또는 뭐 여기는 홍백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쨌든 뭐 건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베이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홍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온도는 여태까지 제가 철관음은 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향기를 생성을 시키고 또 향기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또 이렇게 뭉치게 만들고 이제 했는데
최종 건조 공정은 건조 공정에서 온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향기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분자량이 작습니다. 분자량이 작고 그래서 그 잘 휘발이 됩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온도가 조금 높으면은 그냥 휘리릭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차에서는 그런 좋은 향기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건조하는데 온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한 60도 정도, 55도, 60도 뭐 그 정도를 세팅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뭉쳐져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가지도 보셨습니다. 가지는 말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도 말려야 됩니다. 가지 말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은 길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 여기는 더 많은 변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온도 제일 중요하고요. 시간 중요하고요. 뭐 또 넣는 차엽의 양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차엽에 뭐 어떤 쌓아 놓는 두께, 뭐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바람의 세기, 뭐 이런 부분 다 좀 고려해야 되는 거죠.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홍건기를 쓰면은 한 60도 정도에서 한 3시간 정도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얇게 펴서 안에서는 바람이 불 것이고 이제 3시간 정도 여기 이제 각 채들은 이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쉽게 통할 수 있게 해 놓는 그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또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하면서 골고루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건조 약 3시간, 60도로 약 3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문을 열어 두어서 수분이 날아가게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요. 자, 문이 열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포유 공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되고 중간에 또 2번 정도 건조를 넣었잖아요. 홍간을 넣어서 건조가 진행됐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 날아가야 될 수분은 많겠죠. 그래서 그 수분들이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아까 3시간 정도라 그랬잖아요. 3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게 빠져나가게 빨리 수분이 빠져나가게.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는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제가 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는데 그 1시간 문 열려 있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바람이 나오겠죠. 그쪽으로. 향기가 어떨까요? 기똥찹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어떤 철관에서 나오는 그런 꽃향들이 정말로 정말로 향기로움이 그냥 팍팍 나옵니다. 정말로 행복한 그런 순간이죠. 자, 어쨌든 포유를 15번 한 상태, 뭐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말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뭐 가지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앞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이 마르지가 않았겠죠. 자, 이거는 방금 이제 3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 상태.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 이제 완성품이죠. 그러니까 최종 완성품이 아니라 최종 완성품 바로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차라 그럽니다. 모차. 그 털모짜죠. 털모짜인데 이게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단계의 차다. 그래서 모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이고요. 자, 이제 모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차 상태는 아마 수분 함량은 한 뭐 7% 내외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에서는 오래 두어도 뭐 어떤 효소가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뭐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과연, 그날 살청을 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최종 모차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가루를 그런 홍변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뭐 빼내는 이런 공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포유는 몇 번을 안 했는데 어쨌든 15번 정도 계속 한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가장 이런 뭐 기교 아닌 기교도 생각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조금 도움이 되시죠, 그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음, 품질 봐야죠, 이제 품질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에서 이런 차엽만 떼어내어서 한번 품질을 보는 거죠. 자, 품질을 봅니다. 이런 엽저죠, 그죠? 엽저 이제 보이시죠?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이 깨져 있죠, 그죠? 깨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조된 부분 또는 홍변이 많이 된 부분들은 다 이제 제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아마 여기도 꽤 붉은 색깔이 많을 거고 또 자탕도 상당히 생각보다 붉게 많이 나올 겁니다. 발효 자체도 좀 더 많이 하고 우롱차이지만 그 다음에 그런 홍변된 부분을 놔두고 하는 차가 뭐죠? 대표적인 차가 민나무 롱종에는 장평수선이 그렇습니다. 장평수선은 제가 사진은 저기 있진 않은데요. 어쨌든 그 발효된 부분을 일부러 놔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색차라 그러죠. 삼색차. 어, 색깔이 세 개인 차다. 어, 그래서 장평수선 같은 경우는 차탕은 뭐 철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붉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차 엽의 상태, 엽제 상태를 갖다 확인할 때는 요거는 이제 제가 플래시를 켜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건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플래시를 켜지 않은 상태, 또 플래시를 켠 상태. 그 플래시를 켜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켜지 않은 상태와 켠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플래시를 켜고 한번 찍어 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엽저 상태가 어땠느냐. 그걸 보시면은 공정이 어땠느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까 모차 상태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런 홍변된 부분, 건조된 부분을 제거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가지들, 이 가지고 뭐해요? 버려요? 그런 홍변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모아서 어떤 차의 향기를 철간음의 향기를 채취하는 그런데 그런 향유회사에서 가져가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뭐 때로는 뭐 아마도 추출하는 데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만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못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처리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요런 가지들은 베개 같은데 속으로 넣기도 한답니다. 제가 아직은 저는 이게 다음에 갔을 때는 아마 이걸 좀 가지고 와서 제가 베개에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기롭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가지를 모두 다 제거한 상태 이게 이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뭐 이게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뭐 바람직하겠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당연히 뭐 전문가가 아니까 이렇게 천천히 했다가는 뭐 밥도 먹지 못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안 찍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철관음이 좋은 철관음이냐?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은 철관음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어쩌면 이거는 뭐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철관음을 많이 마셔보고 또 배워보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한 결론입니다. 어, 좋은 철관음을 만드는 방법, 뭐 돈 들이면 됩니다. 돈 들이면 된다는 게 돈은 뭐 여러 가지죠. 수율도 돈이지 않습니까? 수율을 낮게 가져가면 됩니다. 좋은 것만 쓰면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물론 공정도 좋아야 되고 원료 좋아야 되고 공정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걸 만족시켰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마지막 정제 공정, 마지막 가지도 제거하고 또 노엽도 제거하고 이런 공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3개 정도가 되든 아니면은 뭐 제일 많은 경우 한 5개 정도까지 된다 치고요. 체업한 상태가요. 이런 이파리 된다 치고 이때 싹이 있다면 싹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린 잎이 있다.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뭐 아마 뭐 소계면이나 뭐 중계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 맛적인 측면에서요. 왜? 산화가 꽤 많이 됐겠죠. 그래서 색상이라든가 또는 맛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없애고 두 번째 정도나 세 번째 정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성숙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가장 적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 틀리겠죠.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네 번째 이후부터는 조금 너무 오래된 너무 성숙도가 지나친 그런 이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롱차에서 제가 무이암차에서도 제가 강하게 느끼고 또 이런 대부분의 우롱차에서 느끼는 건데 우롱차에서 이런 노엽이 들어간 또는 많이 들어간 그런 차를 마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시고 나서 이런 입에 제 입에 이런 이쪽 부분이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약간의 또 목질부 같은 그런 향들도 느끼죠. 왜냐하면 노엽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만 이파리만 취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이파리를 따고 나서도 요 부분은 또 없애버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뭐 가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미노산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지는 무기만 어떤 성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먹을래 말래 돈 신경 안 쓰고 저는 당연히 안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대만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요새는 뭐 가지를 또 제거한 그런 대만 우롱차도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뭐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만 우롱차는 그래서 그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요. 왜냐하면 가지 무게도 그 제품 무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만 우롱차를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주 높게 평가하지 않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것도 들어갑니다. 좋은 대만 우롱차는 당연히 엄청 좋죠. 그래서 모든 대만 우롱차가 안 좋다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제거해내는 요것만 가지고 딴다면은 그러니까 차를 만든다면은 철간을 만든다면은 아주 최고가 됩니다. 물론 이게 뭉쳐져 있고 아까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게 어디가 어디야 뭐 또 엉켜 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차를 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수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율. 차는 일반적인 차들은 생산 체업한 데서 차가 나오기까지 한 20%에서 25%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뭐 500g 그죠. 근으로 따진다면 한 4근이나 뭐 한 5근 정도에서 한 근에 건조된 차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한 생렵 한 5.5근 그 정도에서 그 모차 한 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8% 정도 되는 거죠. 18%. 그 다음에 방금 모차라는 거는 뭐죠? 모차라는 거는 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지가 있는 데서 또 가지를 제거하면은 수율이 또 확 줄어들겠죠.
가지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율을 모차에서 또 완성된 가지가 제거된까지 수율은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한 70% 정도를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여기에서 요 가지 부분만 제거했다. 그러면 아마도 뭐 한 70% 정도나 뭐 한 60% 정도나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한 요거 두 개만 채취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요걸 잘라버린다. 그렇게 한다면 요것만 취한다. 그러면은 뭐 어쩌면은 30%도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계략적으로 한 30%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걸 제가 계산을 하면요. 생렵 그 5.5권에서 만약에 70% 수율이다. 좀 넉넉하게 그냥 적당하게 버리고 70%를 수율로 한다. 모차에서요. 그렇게 한다면은 최종적으로는 한 12% 정도 됩니다. 12%.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해내겠다. 30% 수율이죠. 모차에서 최종까지 30% 수율로 한다면은 5.5%가 됩니다. 5.5%. 생협에서 완제품까지 5.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철관은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됩니다. 좋은 거는. 수율이 상당히 낮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아주 바람직하게 만든 철관음은 과연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색깔. 향?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런데 어떤 약간 불편함.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어떤 목질부, 나무를 이렇게 우린, 나무 부분을 우린 그런 느낌, 그런 부분 당연히 없을 거고요. 깔끔한 꽃향과 깔끔한 단향, 뭐 그렇게 단맛, 그렇게 나겠죠. 차탕의 색깔을 보면은 또 유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철관음은 자, 차탕을 한번 보십시오. 노랗습니까? 별로 안 노랗죠. 거의 하얀색으로 갑니다. 이것도 제가 다양한 뭐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차탕이 하얗다. 무조건 좋은 차냐? 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아닌데 좋은 차는 일반적으로 차탕은 하얗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를 우려서 즐기는 거죠. 요거는 차탕이 뭐 좀 약간 깊은 잔이긴 하지만 또 차탕은 그렇게 하얗진 않다, 그죠? 뭐 그렇게 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뛰어난 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린 엽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이제 작은 것들은 다 이제 없어졌고요. 여기 다 없어졌죠. 이런 부분은 없어졌고, 요건 조금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홍변이 되면서 또 마른 부분들은 많이 떨어져 나간 거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조금 남아있다, 그죠? 요런 부분들은 남아있네요. 남아있고, 어, 뭉쳐져 있다가 또 이제 펴진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고요. 플래시를 터트리면은 이 경우에는 플래시가 별로 뭐 작용을 못했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고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길게 지난 것 같습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오늘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그쪽에 가신다면 안개안에 가신다면은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또는 또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철관음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 뭐 꼭 알 필요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저런 어떤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또 현장의 생생한 모습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편집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뭐 두 개를 해야 될지 하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도 많은 차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생생하게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